자, 봅시다. 그래서 리뷰를 좀 하면요, 결국 이제 신체 구성, 탄수화물, 얘가 이제 네 가지예요. 네 가지. 탄수화물이 아니라 탄소화물, 탄소화물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신체를 구성하는 얘네들은 결국 이제 고분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분자는 일반적으로 저분자가 이렇게 고분자로 되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뭔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신체 구성 요 탄수화물에 누가 있냐면 탄수화물, 다음에 지방, 단백질, 그 다음에 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분자 작은 이 저분자가 반복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제 고분자가 돼요. 맞죠? 고분자. 그래서 영어로는 얘를 모노머라 있고 얘를 폴리머라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탄수화물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포도당이 이제 녹말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이 결합을 통해서 하는데, 이 결합이 여기 이렇게 갈 때마다, 결합을 할 때마다 물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걸 탈수 축합이란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한 개고 얘는 세 개라 했습니다. 얘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중성지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여러 종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방이 중성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이제 아미노산이 되게 됩니다. 단백질. 그래서 이 아미노산도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 반복적인 결합을 하게 되는데, 얘도 이렇게 물이 빠져나와요. 물이 빠져나오는데 그래서 탈수 축합이겠죠. 그래서 탈수 축합 이 중에 요 결합의 이름을 펩타이드 결합이라 한다 해서, 이건 이유를 알려주겠습니다.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이 아미노산이 되더라. 근데 이 아미노산이 총 20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20가지의 종류가 존재한다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산인데, 여기 할 때 이제 핵산이 된다 했어요. 핵산은 DNA하고 RNA를 말해요. 뉴클레오 엑시드. 그래서 요거를 구성하는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여기 안 적어놨네요. 그래서 얘가 단위체입니다. 단위체. 얘가 고분자, 얘가 우리가 다량체라 하거든요. 많이 있다고 해서 다량체, 이런 식으로 된다. 됐죠? 근데 뉴클레오타이드를 좀 보게 되면, 일단 얘는
인산하고 당인데 탄소가 5개예요. 탄소가 5개. 그래서 5탄당이라 하거든요. 얘랑 이제 염기 있는 부분이 1대 1대 1인데 이 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염기성 그거 아닙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 당에 따라서 당이 탄소가 5개잖아요. 근데 얘가 디옥시리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디옥시 리보스인데 여기서 D가 뭔 뜻이냐면 빠지다는 의미예요. 옥시가 뭐죠? 산소 맞죠? 그러니까 산소가 한 개 빠진 리보스입니다. 하여튼 요거고요. 그 다음에 리보스가 있어요. 리보스. 그래서 얘에 따서 얘가 들어가면 DNA, 얘가 들어가면 RNA거든요. 얘가 그래서 DNA를 구성하고 얘가 RNA를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디옥시리보스에서 붙을 수 있는 염기가 있는데요. A라고 쓰는 아데닌, 그 다음에 T라고 쓰는 타이민, 티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G라고 쓰는 구아닌, 그럼 C라고 쓰는 사이토신이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 RNA에 붙을 수 있는 것도 염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똑같이 가져가요. 이거죠. 똑같은데 왜 이래?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얘만 달라요. 얘만 유라실로 다릅니다. 유라실. 그래서 보면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디옥시리보스의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니까 4개, 리보스의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이기 때문에 8개가 되고요. DNA를 구성한 건 4개, 얘도 4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요게 저번 한 거에 대한 리뷰고 좀 추가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볼 거는 3번째. 잠시만요. 자, 갈게요. 그 몇 번만 본다고. 3번이 아니라 이제 4번. 좀 다 쓸 수 있겠다. 자, 4번.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먼저 배우겠습니다. 단백질은 이제 영어로는 프로테인이라 하죠. 맞죠? 그래서 얘는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이제 이 단백질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때 정확하게는 아미노산이 결합하고 나면 긴 사슬이 됩니다. 사슬이 되고 얘가 뭔가 한 번 더 거쳐서 단백질이 돼요. 여기에 얘는 요 긴 사슬 되는 건 펩타이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입체 구조가 변합니다. 입체 구조가 변해요. 입체 구조가. 자, 글씨가 이상해서 입체 구조가 변합니다. 근데 이 단백질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얘는 일단 에너지원이죠. 1g당 4kcal를 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소는 CHON으로 구성됩니다. 질소가 무조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설명할게. 얘가 생리작용을 조절해요. 생리작용 조절하는데 뭔 말이냐면 항체, 호르몬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효소
요런 것들의 주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효소는 우리가 통합과학 때 배울 건데, 이 효소는 물질 대사이죠. 물질 대사의 필수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 물질 대사가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전체를 물질 대사라는데, 그거의 필수 요소가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그래서 단백질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얘가 이제 얘가 그리고 사실 뭐 또 겉모양을 결정하죠. 겉모양. 맞죠? 겉모양을 결정한다. 이런 거 다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이제 그다음 알아야 될 게 이제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 영어로 아미노 액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노 액시드는 결국은 산인데, 얘가 20종류예요. 20종류고요. 우리 몸에서 뭔가 들어갔을 때 합성이 가능한 거 있죠. 요게 16개고 합성이 불가능한 게 있어요. 요게 4개입니다. 그래서 요 4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무조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몸에 합성 가능하다는 거는 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 뭐 근육도 만들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얘가 이제 구성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 질소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붙는 형태가 돼 있고요. 얘 구조가 중요한데, 중심원소가 탄소입니다. 탄소 화물이기 때문에 탄소가 오고, 여기에 요런 것들이고, R은 원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 요러한 구조를 가져요. 하나씩 살펴보면 요 R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원소는 아니에요. R이랑 원소는 없거든요. RB라고 하는 루비듐이 있는데 걔는 빼고 얘는 이제 곁사슬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곁사슬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얘가 이제 작용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작용기가 돼요. 그래서 이 20종류를 결정한 데 있잖아요. 이 20종류를 얘가 결정해줘요. 얘가 종류를 결정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NH2, 요게 무슨 기냐면 아미노기가 돼요. 아미노기. 요게 요 이름을 아미노기라 합니다. 우리 알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그래서 COOH, 여기를 우리가 카복실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카복실기가 이온화가 되면 CO-랑 H+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구조를 잘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미노산이 결합돼서 이제 요 과정을 살펴볼 건데, 요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요 구조를 알아야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합이 어떻게 되냐. 자, 내가 쌤이 요거를 그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얘를 써먹어야 되거든요. 됐다. 자, 어쨌든 한 개씩 결합될 거니까, 맞죠? 이 하나랑 똑같이 이렇게 해놓을게요. 네, 여기 R1이라 쓰고 R2라 쓸게요. 그랬을 때 얘네 두 개는 동일 종류일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단백질마다 다른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이것도 묻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뭐라 했죠? 아미노기다 했죠. 여기는 아미노기.
이게 뭐죠? 이게 뭐였죠? 카복실기. 잠시만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물이 무조건 빠져나온다 했어요. 맞아. 이런 애들은 다 물이 빠져나오는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가 만나서 보면은 결국 이거랑 얘가 결합하는 거잖아요. 요것들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물이 빠져나오니까 탈수축합인데요. 요렇게 해서 결합을 하거든요. 탈수축합인데 요 OH 뭐죠? 이제 아미노기의 아니라 카복식이죠. 카복식의 OH와 아미노기의 요 H가 마이너스, 요거는 그냥 결합기를 표현한 거예요. 그냥 얘가 결합을 해서 물을 생성해서 요렇게 되는 탈수축합을 하는 요 결합 방식을 우리는, 잠시만요, 쌤이 전화가 와가지고, 탈수축합을 하는데 요 카복실기와 아미노기가 결합돼서 물이 빠져나오는 요 탈수축합을 하는 요 반응의 이름이 펩타이드 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탈수축합 안에 펩타이드 결합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탈수축합 중에 카복실기와 아미노기가 만나서 물이 생성해서 빠져나오는 요 반응을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알겠나요? 됐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그림 그리기, 이게 탭은 그림 그리기가 편해가지고 쌤이 수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게 좀 장점이긴 합니다. 이 그림 그리는데 한 세월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결합되다 보니까 오케이 됐고, 됐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결합이 생겼죠. 요 펩타이드 결합도 공유 결합의 일종입니다. 당연히 비금속끼리 결합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되더라.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미노산이 2개가 됐잖아요. 맞아? 아미노산이 2개가 돼서 사실 이거 이름이 다이펩타이드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요거를 여러 개의 펩타이드 결합을 해요. 근데 이 펩타이드 결합을 할 때 아미노산 종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 여러 개라는 말이 뭐라 했죠, 쌤이? 폴리라는 말을 썼었죠. 그래서 여러 개의 펩타이드 결합을 해 있다라고 해서 요때 이름을 우리가 요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냥 대충 느낌 보면 다 이렇게 긴 사슬이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폴리 펩타이드라고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긴 사슬이니까 얘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그냥 실이에요. 실을 가지고 뭐래요? 이제 청바지를 만들거나 티를 만들거나 셔츠를 만들거나 등등 다 할 수 있잖아요. 신발도 만들 수 있고 실이 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요 실을 가지고 입체 구조를 이제 형성을 합니다. 요 실을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 단백질이 돼요. 요게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얘랑 얘는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이 필수입니다. 알겠죠? 알겠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열을 가요. 어느 정도의 열을
가하면 입체 구조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입체 구조의 변화가 생겨서 결국 단백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백질이 바뀌는 거지. 여기서 폴리펩타이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think, 우리 그 실로 만든 그 스웨터 있죠. 스웨터를 온수 세탁을 한 거야. 온수 세탁을 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죠. 그러면 원래 스웨터는 내가 입을 수 있었어. 입기가 가능했어요. 근데 쪼그라들면 이제 입기가 안 되죠. 그렇다는 거는 성질이 변화했다는 거죠. 달라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실이 바뀌지는 않았잖아. 맞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요게 실이 바뀐 건 아니라는 게 요 말이는 거죠, 사실은. 이러죠?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폴리펩타이드는 그대로다.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열인데 진짜 높이 가면 타겠죠. 그건 제외하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단백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됐다라고 쌤은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자, 쌤이 연구실에서 일 좀 하고 온다고. 자, 이제 단백질은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5번 핵산 가겠습니다. 핵산은 아예 들어본 적이 없을 건데, 핵산을 생각하면, 핵산은 이제 일단은 정의부터 할게요. 얘는 다이들은 어떠한 단위체가 결합을 하는데, 당연히 탄수화물이 있기 때문에 무슨 결합? 공유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DNA 또는 RNA, 요게 이제 핵산이거든요. 핵산의 종류가 두 개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되는 걸 우리가 핵산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얘는 유전 물질이에요.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유전 물질 할 때 유전에 대해서 잘 안 배우잖아요, 맞죠? 그래서 유전이란 게 뭐냐면 단백질 합성 정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얘가 말을 해야 신발을 만들어라, 옷을 만들어라, 티를 만들어라, 바지를 만들어라, 양말을 만들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 합성 정보를 우리 유전이라 하는데, 유전 물질이라는 거는 결국 단백질 합성 정보를 어떻게 담고 있는 거를 우리 유전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단백질 합성 정보는 어떻게 알아내냐면요, 어떤 단백질을 만들 것이냐, 맞죠? 근데 이 단백질이 뭘로 구성됐었어요? 이 단백질은 결국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만들었는데, 맨 처음 여기 보면 이 긴 사슬을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단백질 합성 정보란 건 결국 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배열 순서를 다른 말로 우리가 서열이라 하거든요. 서열, 순서에 열거한다는 서열, 알겠죠? 그래서 얘는 잠시만요. 일단 그런데 이 배열 순서는 어떻게 결정되냐? 어떻게? 그러면 이 유전 물질 중에서 DNA, RNA가 결국 뭘 가지냐면 염기 있죠, 염기들의 순서에 의해서 얘가 이 아미노산 배열 순서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결국 이건 거꾸로 됐죠, 맞죠? 그래서 요거를 염기서열이라 합니다. 그러면 염기의 서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결국 순서가 이제 이거는 조금 딥한 내용인데 갈게요. DNA에서 RNA로 뭔가 이 전사라는 걸 해요. 전사라는 메커니즘을 가져요. 나중에 배울 거니까 전사라는 메커니즘 이거 바로 그 다음 단어 그 대단어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DNA에서 RNA를 뭔가 전사를 하고요. 이 전사를 할 때 뭐냐면 이 염기서열이라는 게 전사가 됩니다. 또 비슷하게 전사가 돼서 요 RNA에서 또 배울 건데 리보솜에 가요.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이 단백질을 합성을 하거든요. 단백질 합성을 하는데 이렇게 넘어갈 때 염기 3개의 조합을 통해서 이 3개 조합이 1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해요. 됐어요? 요거를 리보솜에서 해석을 합니다. 리보솜에서 지정을 해서 얘가 이제 여러 개 있겠죠. 여러 개 돼서 요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염기의 서열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미노산을 지정하면서 계속 나아가겠죠. 그래서 염기의 서열이 결국 이 아미노산 서열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C를 만들겠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제 구성 원소가 CHO는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인이 들어갑니다. 인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알파가 들어가네요. 질소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질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를 좀 볼 건데,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우리가 뭐라 했냐면 단위체라 했어요. 알죠? 그래서 얘가 인산, 당, 염기가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1입니다. 이랬을 때 염기가 이렇게 붙거든요. 얘가 인산기고 순서대로인 거예요. 여기 오각형 얘가 이 당이 5탄당이랬죠. 5탄당. 탄소가 5개예요. 이렇게 적는데 여기 탄소, 여기 탄소, 여기 탄소, 탄소. 결합을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는데 내가 아직 안 적은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이게 1대 1대 1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돼요. 요 하나가. 그랬을 때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나눠지는 게 뭐냐면 결국 공간을 좀 확보해야 돼서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DNA와 뭐라 나눴죠? RNA로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 DNA는 여기 결국엔 뉴클레오타이드가 요거는 핵산이에요. 핵산. 근데 얘가 이제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DNA를 구성하는 이게 결국 똑같이 인산 당인데 요 당이 디옥시리보스예요. 디옥시리보스 당이고, 그 다음에 염기가 1대 1대 1로 된 여기는 이쪽 부분은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뭐 여기는 이 염기는 당연히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될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이 RNA 쪽은 인산 똑같이 가고 당인데 이 당이 리보스 당이죠. 그래서
얘가 염기 1대 1대 1입니다. 이때 이 염기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이에요. 그래서 몇 종류? 8종류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이 염기들이 우리가 쌤이 얘기한 게 결국 이제 좀 알아놔야 될 게 뭐였냐면 DNA의 어떠한 유전 정보가 있어요. 유전 정보가 RNA 측으로 뭔가 전사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전사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됐죠? 전달되는 거잖아요. 전달. 이걸 해라. 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얘는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유전 정보 전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느낌이. 얘가 SSD예요. 뭐예요? 우리 컴퓨터에서 SSD 뭔지 알죠? 그러니까 저장 메모리 맞죠? 근데 얘가 램인 거야. 램. 이런 거예요, 느낌. 알겠죠? 이런 느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램은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램이 빨라야 컴퓨터가 빠른 건데. 이랬을 때 이거는 얘는 어떻게 저장을 하고 있고 얘는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거예요. 요걸 좀 알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뭐냐면 염기의 상보적 메커니즘이다. 상보가 뭔 뜻이냐면 서로 뭐죠? 보충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영보적 염기들이 딱 짝 지어주는 게 있어요. 짝을 지어주는데 아데닌이 오면 DNA에서는 그러니까 DNA니까 아데닌이 오면 이렇게 타이민이 오거나 또는 유라실이 와야 돼요. RNA 쪽에서. 얘가 DNA고 얘가 RNA겠죠. 이렇게 연결되고요. 구아닌이 오면 이렇게 사이토신이 와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 이거 가운데 있죠. 이 염기 사이의 결합 있잖아요. 염기 사이의 짝 요거는 공유 결합이 아닙니다. 요거 중요하거든요. 공유 결합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화학적에서는 수소결합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전기적 인력에서 붙어 있는 거고 수소결합 하는데 이거를 뭐 배우진 않을 거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수소결합이라 하기도 하고요. 상보적 결합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요건 좀 알아놔야 돼요. 이렇게 짝을 짓는다. 맞죠? 그러면 이제 짝을 지었으니까 이제 요거를 조금 어떻게 되는지 DNA하고 RNA를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보면서 설명합시다. 자, DNA vs RNA 할게요. DNA는 우리 세포의 핵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 핵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RNA는 핵에도 있고 핵 밖을 우리가 세포지라고 해요. 세포지는 핵박입니다. 핵 바깥쪽 요 세포지라거든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DNA는 역할이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애고요. 얘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애예요. 그래서 요렇게 DNA에서 RNA에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뭐라는 데 했죠? 전사. 저장되어 있는 거를 전달할 수 있게 바꿔주는 요 과정을 전사라고 해요. 전사. 되세요? 전사라고 하는데 이 저장을 하려면 조금 어떻게 돼요? 좀 안정적이어야 돼. 안정적. 튼튼해야 되고 맞지? 전달을 하려면 돼요. 뭔가 좀
가벼워야 되죠.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얘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집니다. 얘는 단일이에요. 단일 가닥. 단일 가닥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DNA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당은 디옥시리보스예요. 이렇게 염기가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복사를 하겠습니다. 좀 그릴게요. 그림을 보고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그려야겠지만 나는 이렇게 복사를 하면 된다. 개꿀이죠. 여러분들은 태블릿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블릿으로 하면 안 돼, 아직까지. 왜냐면 필기하는 습관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필기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목적도 있거든요. 빠르죠, 그죠?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거꾸로 그려야 돼서 너무 빡세요. 됐다. 잘 그리죠. 화면 안 돌렸습니다. 알겠죠? DNA부터 그리는 거예요. 너무 안 맞아서. 요건데 요거를 전체적으로 그려서 살짝 옮기고 얘는 나중에 또 써야 되니까 그려 놓겠습니다. 복사. 오케이, 됐다. 자, 여기에서 얘가 다 요런 구조, 이중 나선이니까 볼게요. 그래서 요거 두 개로 구성돼요.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슨 결합되어 있냐면 이게 이건 공유예요. 공유. 쌤이 검은색으로 칠한 건 다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빨간색 합시다. 빨간색도 공유입니다.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공유를 통해서 얘네들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만약에 아데닌이 오면 내가 어떻게 연결됐어요? 짝을 된댔죠. 누가? DNA잖아요. DNA는 타이민이 짝을 짓습니다. 타이민이 여기 오면 아데닌이 오고요. 구아닌이 여기 오면 사이토신이 오고, 사이토신이 오면 구아닌이 와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데닌의 개수와 타이민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이중 전체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구아닌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사이토신의 개수가 같아야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 사이에 연결된 요거는 이중 이제 이렇게 돼 있고 3개 되는데, 요것들은 수소 결합을 하고 있어요. 수소 결합. 이 수소 결합은 공유 아닙니다. 공유 아니라는 데 많이 낚이거든. 공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유가 맞다고 낚이는데 공유 결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뉴클레오타이드 자체는 공유로 연결돼 있어요. 공유 결합으로 공유 맞는데 요 전체가 다. 근데 염기는 공유가 아닙니다. 요것만 알면 돼요. 그죠? 요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복제한 거 RNA를 그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아까 쌤이 말했는데 이렇게 전사받는 데 있죠. 이 전사받는 것도 항상 상보적으로 받아요. 이건 뒷내용인데 좀 어렵게. 그래서 얘한테 이게 1번 가닥, 요거를 2번 가닥이라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전사받을 때 전사 시에 DNA 두 가닥 중 한 개의 상보적으로
전사받습니다. 상보적으로 전사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로 갈 때 2번에서 전사받았다라고 할게요. 그럼 2번 가닥에 타이민이잖아. 그럼 타이민의 전사적인 게 누구예요? 여기 타이민하고 짝 지은 게 누구예요? 아데닌이죠. 여기 아데닌이 와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아데닌에 짝 지은 아데닌에서 누구죠? 아데닌은 유라실이 와야겠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사이토신에 짝 지은 건 누구죠? 이렇게 구아닌이 거고. 그 다음에 구아닌에 짝 지은 게 누구죠? 얘가 사이토신이 이렇게 옵니다. 요거는 색깔 달라졌는데 똑같이 해놓을게요. 또 뭐라 할라. 구아닌, 사이토신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다. 그래서 이 세포질 밖으로 가서 결국에는 이제 리보솜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되죠? 요 과정만 조금 알면 된다. 그래서 상보적이다, 뭐 DNA를 구성하고 RNA를 구성하는 당이 다르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보강은 끝이 나고요. 요 내용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40분 걸렸는데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날 못한 건데 요거 보면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